한 20명 되는 분들의 너무 이렇게 심란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딱 뚜껑이 열리는 거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이제 비밀 유지 서약을 하고 일체 이제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그러게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모든 얘기를 이제 꺼내놓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 얘기에 대해서, 딴 사람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눈물을 많이 흘리고 통곡까지 하고 이런 적 있어요? 예? 거의 별로 없죠. 그냥 막 몇 분 얘기하는데 막 거의 막 통곡하고 막 거의 그렇게 하고, 어저께는 진짜 통곡의 장으로 야손 얘기할 때는 전부 다 하여튼 통곡의 바다로, 이건 아마 일부러 영화를 찍으려고 해도 그렇게 되기 어려울 정도로 참 통곡의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처음 만나신 분들인데 3박 4일 지냈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그렇게 깊게 가슴 아프게 같이 받아들여주면서 그 아픈 마음을 같이 읽어주고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집중을 하고, 그래서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도중에 그걸 다른 사람들이 흘려주는 눈물 때문에 본인의 얼음덩어리와 암덩어리, 화덩어리가 녹을 뿐만 아니고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는 그 사람도 여기에 암덩어리, 고름덩어리가 녹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자기도 굉장히 정화가 되고 그런 게 굉장히 우리의 나차사의 큰 참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나차사 하면 나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야 될 내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하죠. 제가 이제 종교 전문 기자다 보니까 이제 이 종교 저 종교를 망라하고 수많은 종교인들을 이제 만났잖아요. 많은 분들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실은 나름대로 다 한 경지씩 이루는 분들을 다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이제 수행도 많이 하고 수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영성적으로 이제 훌륭하신 분들인데도 그 다움이 없으신 분은 못 봤어요. 다 자기 다움이 있거든요. 그만의 색깔. 우리 식대로 이제 일반인 시각으로 보면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지고집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3살 먹은 애도 이것도 고집있네, 지고집인데 이렇게 우리가 하듯이 자기 고집 없는 사람 없고, 그걸 다른 우리 나차사식으로 하면은 자기 신념, 감춰진 신념 없는 사람 없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고 또 지배적인 자기를 지배하는 감정이 있고 다 나름대로 저다움이 있단 말이에요. 저다움이 없는 사람 못 봤죠? 다 자기 꼴이 있잖아요. 여기서 한 20명 되면은 한 사람도 비슷한 사람 봤습니까? 너무 각기 개성이 독특하고 각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다듬어진다 그래서 나다움, 자기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나름대로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신념이 있고 자기다움이 있는데, 뭐 아무리 그 종교에서 그 종단에서 훌륭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신부님, 목사님, 스님 이렇게 이제 훌륭하신 분들을 한 방에 모셔다 놓고 이제 지내게 하면은 그걸 만약에 우리가 그분들이 자기 어떤 신념만을 강조하고 자기가 아는 것만을 상대방에게 왜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안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 고집만 내세우지, 자기 신념만 내세우지, 이런 식으로 경청할 자세가 안 돼 있고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하면은 그렇게 훌륭하다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깁니다. 당연히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전쟁과 이 갈등의 파란 고해가 끝나지 않는 게 그 때문이에요. 다
다 자기 나름대로는 정의롭고 자기 나름대로는 다 신념이 있는데 너희끼리 만나서 경청할 자세가 안 돼 있고 공감하지 않으면 불화가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이. 그래서 과연 내 속에는 뭐가 들었는가? 그래서 같은 사건, 같은 사람이라도 왜 저렇게 다르게 보는가? 이 사람하고 다르게 보고 배우자 둘이 30년, 40년을 같이 살면서도 매번 부딪히는 것은 왜 이렇게 저 안에 뭐가 들어서 내 안에는 뭐가 들어서 끈끈이 이렇게 다르게 보고 이게 이제 분명히 우리는 전부 다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고 나하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각자 이 안에 든 게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이 안에 내게 든 신념이 다르고 나를 지배하는 감정이 다르고 그게 분명히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무시해버리고 이제 경청하고 공감하지 못하면은 뭐 30년이 아니고 300년을 살아도 계속 그 패턴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실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불교적으로도 무상이다, 무아다 이렇게 하는데 무상이고 무아인데 뭘 나를 찾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나차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해왔지만은 우리는 사실의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인식의 세계에 산다. 인식의 세계에 산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실제는 요즘에는 이제 아주 고성능 카메라가 1초에도 막 따발총처럼 막 셔터를 여러 번 자동 찍기는 하지만 1초에 한 번씩만 찍힌다 하더라도 1분이면 사진이 60컷이고 뭐 10분이면은 600컷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살아온 삶을 전부 다 사진으로 묘사를 한다면 그 사진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진이 지금 내게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전혀 떠오르지 않죠. 그냥 우리가 아침에 한강가를 산책했듯이 한강물처럼 그냥 대부분의 생각과 감정은 기억은 흘러가 버린 거죠. 그렇지만은 뭔가는 어떤 조건과 원인이 딱 맞아서 내가 깊게 상처를 입거나 깊게 충격을 받거나 그래서 어떤 이미지는 어떤 상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깊게 콕 박혀서 어렸을 때 7살 때 엄마한테 죽게 두드려 맞았거나 뭐 다른 뭐 폭행을 당했거나 뭐 굉장히 공포스러웠거나 어떤 위험한 장면에 맞닥뜨렸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무의식에 깊숙한 것이 박혀가지고 그것들이 귀신처럼 무의식에서 끊임없이 나를 조종하고 그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다시 그게 활성화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나를 폭행했던 그런 비슷한 류의 사람 꼭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사람만 봐도 팍 올라와 가지고 자동 반사로 또는 어떤 남자에게 못된 짓을 당했다 그러면은 비슷하게 생긴 어떤 좀 힘이 센 듯한 남자만 보면 뭔가 부뚝 뭔가 올라오는 자동 반사 장치처럼 그것이 늘 삶에서 패턴으로 반복돼서 귀신처럼 내 삶을 조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대부분의 수족의 수경계의 기억들과 상들은 무상하고 지나가 버렸고 무아, 그 실체가 없이 그냥 다 자연의 흐름대로 가버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개 정도의 그런 이미지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긴 세월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장면이 내 삶을 결정적으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핵심적인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과 갈등을 빚게 하고 항상 힘들게 하고 불안과 공포감이 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화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실은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하고 비슷합니다. 그것이 사진들이 우리 안에 프로그래밍 돼 있어가지고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패턴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 그 프로그램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는데, 프로그래밍대로 그 컴퓨터라는 것은 그 의외의 것을 할 수 있어요? 그 공식 코드대로만 할 수 있어요? 오직 입력해 놓은 코드대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사고의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실은 그 안에 무의식에 그런 상처로 인한 신념이나 이렇게 지배적인 감정이 너무 깊게 박힌 사람들은, 너무 뚜렷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계와 달리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박테리아처럼, 박테리아도 뭔가 바늘로 찌르면 꿈쩍하고 뭔가 자기식의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공격에 대해서 어떤 방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파블로프의 개도 이제 종을 치면은 계속 그런 식으로 종을 친 다음에 음식을 주면은 다음에는 음식을 안 줘도 종만 쳐도 침을 질질 흘리는 것처럼 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반사를 보이는데, 우리들도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된 내 안에 어렸을 때 어떤 뭔가 입력된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조건 반사적으로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만물의 영장인 창의적이어야 될 인간이 거의 기계 수준으로, 거의 박테리아 수준으로, 파블로프의 개 수준으로, 여러분들 너무 무시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거기서 해방되지 못하면은, 그 사로잡히는 신념, 감춰진 신념과 핵심 감정에서 해방되지 못하면은 항상 같은 패턴을 프로그래밍 돼가지고 비슷하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행을 30년 해도 왜 이게 안 바뀌는 거지? 그 프로그램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자체 코드 입력된 그 처음에 그 상처, 그때 그것이 치유되지 않고 그 이후에 그로 인해 형성된,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신념이 만들어졌으니까, 자기가 아주 보호받아야 될 대상으로부터 죽게 폭행을 당했으면은, 보호받아야 될 대상은 자기를 가장 의지하는 당사자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도 자기는 폭행을 당하고 죽을 뻔했으니까 세상에 믿을 인간 없다, 이런 신념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식이, 사실의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인식의 세계에 산다는 게, 똑같은 한 대상을, 한 사람을 놓고도 다른 신념이 형성된 사람, 너무 인간은 안온하고 따뜻한 품에서 너무 보호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너무 세계는 안전한 곳이야, 이런, 너무 이런 쪽에 이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까 이 세상에 믿을 인간은 없어, 이제 두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봤을 때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은 야, 저 사람 뭐 어떠고 아주 훌륭한 점을,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 말이라면은 정말 나 신뢰해. 정말 유튜브에서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저 사람 말 믿고 투자하면은 난 실패가 없을 것 같아. 너무 완벽해. 믿을만해. 어떤 사람은, 야, 너는 왜 이렇게 인간을 쉽게 믿냐? 야, 저 인간 내가 딱 봐도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이 한 인간을 놓고 실제는 한 인간인데 둘이 인식하기는 전혀 다르게 인식하는 거죠. 자기 경험과 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상처와 신념에 의해서 전혀 다르게 인식하는 거죠. 사실의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인식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 나라잖아요. 그냥 이 나라일 뿐인데, 어떤 사람은 헬조선이야, 헬코리아, 이건 한국같이 이렇게 경쟁이 심하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야? 이게 지옥이지?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런데 다른 사람은, 또 미국에서 오신 두 분, 지금 두 분 와 계시는데, 두 분은 그런 거야. 야, 세계 다 돌아다니면 옛날에는 어쩔지 모르지만은 지금 내가 보니까 한국만한 데 없어. 한국만한 데 너무 치안도 좋고, 다른 나라에서는 밤에 술도 못 마시고 여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기 너무 어려워. 한국 최고야. 한국 전 세계 어딜 가봐도 한국 최고야. 그러니까 한국은 하나인데, 사실의 세계는 하나인데, 인식은 어떻게 돼요? 인식은 헬과 낙원으로 완전히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 핵심 감정에 의해서 같은 것을 같다고 인식해요? 전혀 다르게 인식해요? 전혀 다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의 세계에 삽니까? 인식의 세계에 삽니까? 인식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인식이,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깨달음. 다른 게 깨달음이 아니고. 응? 근데 우리가 이제 늘 과거의 열장의 사진 이런 걸 통해서 과거의 아픈 상처나 이런 기억들을 이제 불러내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긴 하지만은 실은 모든 기억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컴퓨터를 비유하면은 이 현재 이 컴퓨터인 지금 2023년 9월 오늘 며칠이에요? 16일. 17일. 이 현재 이 컴퓨터가 내가 어렸을 때 1960년대 모년 모월에 뭐 그런 것을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6.25에 대한 영화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임진왜란을 다룬 뭐 명랑 내첩이라는 한산도 내첩 이런 게 있더라도 예전에 한 60년대 만든 영화 보면은 아주 지금 봤을 때는 화질도 그렇고 뭐 연기하는 것도 그렇고 가끔씩 오래된 막 전원일기도 보여주고 TV에 옛날 거 보여주잖아. 근데 그때는 진짜 엄청나게 재밌게 봤는데 요즘 보면 어찌 그렇게 촌스러운지 뭐 화질도 그렇고 뭐가 이렇게 엄청 촌스러운 거야. 촌스러운. 그런데 같은 명남대첩이라는 그걸 기억을 되살려내더라도 60년대 만들어내는 것하고 지금 만드는 것하고 세련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르요. 그러니까 항시 모든 기억은 현재형이에요. 모든 기억은 현재형.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큰명 집에 놀러 갔는데 그 큰명 동생이 월남에서 이제 참전하고 돌아오면서 그때는 그 한국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장난감이라는 것을 구경도 못 해봤는데 그때는 맨날 그런데 한번 갔다 오면 엄청나게 그 야전 그 배낭 이 가득 뭔가를 담아오더라고. 항상 그게 이제 갔다 오면은 그 중에 이상한 장난감들이 있는데 그 쥐새끼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태엽을 감아가지고 쥐가 계속 방 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근데 장난감을 요즘처럼 봤어야 말이지. 근데 그 엄청나게 짓궂은 그 양반이 나를 방문을 잠가놓고 그걸 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6살쯤 되는데 완전히 기겁을 해가지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 쥐가 계속 따라오는데 찍찍찍찍 소리 나면서 완전히 와, 그 공포감에 완전히 어찌 그렇게 짓궂은지. 근데 그게 이제 무의식에 뭔가 깊게 이렇게 충격이 받게, 아이고, 무서움증, 이렇게 비슷한. 근데 쥐를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쥐를.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커가지고 보니까 이게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이게 덩치는 이렇게 산만해가지고, 아니, 나하고 쥐하고 마주치면은 쥐가 무서워하겠어요. 누가 더 무서워하겠어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내가 워낙 그때 이게 무의식에 확 박혀가지고 그 쥐알이 콩만한 그것만 무서워서 내가 피하는 거라. 실은 둘이 마주치면 쥐는 나보다 한 100배는 더 덩치가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산만한 게 앞에 있으니까. 어디 고양이가 코끼리 만난 것처럼 걔가 더 놀랄 텐데 내가 더 놀래고 있으니. 내가 놀래고 있으니. 그러는 거라요. 근데 야, 이게 아니구나. 나는 이미 덩치가 커졌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구나. 그걸 이제 현재를 깨닫는데 그 이제 모든 기억은 현재에 되살려. 현재. 그러니까 현재에 되살려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아주 힘이 없었을 때 6살 때는 그런 것이 대단히 공포스럽고 그랬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제가 어렸을 때 왔을 때는 우리 앞산도 너무나 어떻게 저렇게 산이 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완전 뒷동산이에요. 어찌 그 산이 저는 너무 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보면은 뭐 저렇게 낮은 산을 보고 내가 그렇게 산을 크게 인식했을까? 한데 모든 기억이라는 것은 현재예요. 현재 내가 어떻게 불러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나차사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과거의 사진을 꺼내라고 그랬을 때 사진 생각만 해도 아예 이제 생각 자체도 안 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워낙 무서워가지고 그걸 안개 속에 밑에 무의식 속에 덮어버리고 그래서 생각조차도 아무 생각도 안 난다는 분도 있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난다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타나도 그것을 생각만 해도 무섭다, 두렵다. 그래서 나 끔찍해서 그 생각하기도 싫다. 이제 이런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박 4일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는 그 기억이라는 것이 공포의 대상이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3박 4일 동안 좀 치유하고 그래서 내가 신념이나 그것에 대한 공포, 불안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는지를 더욱더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지배적인 내 감정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이렇게 그렇게 쓰담쓰담 해주면서 다른 분들도 많이 공감해주면서 휴대고 그러면 같은 사진을 볼 때도 4일 전에 보는 것하고 지금 보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단단해지면 훨씬 더 지금 이제 힘이 생기면은 제가 6살 때 쥐를 보고 무서워했는데 16살 돼서도 똑같이 그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만은 그게 아니구나. 무서워할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면은 그 쥐라는 게 저한테 공포의 대상입니까? 그냥 우습습니까? 그냥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형이고 기억이라는 것은 실은 종이 호랑이 똑같아요. 종이 호랑이. 그러니까 만약에 눈앞에 지금 뭐 호환이 있는 시대도 아니지만은 만약에 실제 서울대공원에 그 호랑이나 표범이 탈출해가지고 지금 여기 합정동에 한강 건너가지고 헤엄쳐가지고 건너서 여기 수도원 지금 문을 넘어왔다는 뉴스가 지금 들리고 있다. 그래서 밖에서 창문을 묵묵 긁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창문이 반틈 뜯겨 나갔다. 그러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 당연히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해야 불안해야 더욱더 안전한 것을 찾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가는데 트럭 운전사가 조는지 갑자기 나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어. 그러면 두려워해야 됩니까? 안 두려워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얼른 피하죠. 얼른 어휴 깜짝이야. 큰일 날 뻔했네요. 두려워해야. 그때는 당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현재 지금 살아있는 호랑이야. 그 차도, 짐차도. 근데 50년 전에 그 기억은 지금 살아있는 호랑이입니까? 종이 호랑이입니까? 종이 호랑이요. 내 기억 속에 있을 뿐 지금 살아서 나를 지금 이렇게 치고 두드려 팰 아무런 힘이 없단 말이야. 오직 나의 기억 속에, 나의 무의식 속에 가시처럼 박혀서 내가 그것을 다시 재생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인데 그것에 계속 나는 끊임없이 먹잇거리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걔하고 뭔 미련이 많아가지고 50년이나 데리고 살아 걔를. 걔가 뭐가 금은 보아라고 종이 호랑이를. 실제적인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왼뺨을 쫙 때려 느닷없이 그러면 성경 말대로 따라 하라고요. 따라서 오른뺨 대주고 7번이라도 대주라고요. 빨리 피하라고요. 빨리 피하죠. 에? 빨리 피해. 그러지만은 예전에 40년 전, 50년 전에 누구에게 맞은 것을 계속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맞는 것처럼 내가 계속 괴로워하고 아이고 아파,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불안해, 아이고 깔아져, 아이고 나 우울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현실은. 그래서 이제 늘 기억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불러오지 않으면
다 현재에 불러오는 것이고, 현재형, 기억이라 하더라도 다 현재형이다. 현재. 현재에 내가 깨어있고, 현재에 알아차리고, 그러면은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은 실제 호랑이가 아니고 뭐라는 걸 안다고요? 종이 호랑이. 그 누군가가 지금 나타나서 나를 폭행할 수도 있는 게 아니구나. 무력한 종이 호랑이구나. 내가 단지 내 무의식에서 그게 휩싸여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그걸 재생시키고 활성화시킬 뿐이지 지금 그건 종이 호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알아차리고 깨어있으면 우리가 계속 명상을 하면서 또 생각, 감정을 구체적으로 알아차리는 방법들을 했잖아요. 알아차리는. 그래서 생각, 감정을 처음에는 뭐 생각, 감정 물어보면 나 아무 생각 없는데요. 한 분이 태환이요. 나 감정 없는데요. 아무 느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자기가 미처 못 느끼는 거죠. 늘 어제도 남이 얘기할 때 이렇게 막 울고 눈물 훔치고 그래서 야 슬프다, 가슴 아프다. 그것은 지금 그 감정을 가슴 아픈 감정,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야 그러면서 같이 또 화나고 분노하기도 하고 진짜 열받는다, 화난다 그런 감정도 느끼기도 하고 느끼면서 우리가 밤길을 가면서 왠지 썸뜩썸뜩하고 등골이 오싹하다 그러면 두려움 감정을 이미 느끼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때도 뭐 감정이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그러면 나 지금 아무 그거 없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과 감정을 늘 호흡하듯이 우리는 생각과 감정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문이다. 그건 로봇인데 로봇 프로그램을 빼버린 로봇 로봇인데 우리는 늘 숨 쉬듯이 생각하고 감정이 있는데 단지 무슨 차이만 있다고 그랬어요? 단지 무슨 차이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알아차리는 거.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못하느냐. 오직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프로그래밍 된 대로 조건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자기 분노가 내장되어 있으면 어떤 비슷한 유의 상황이 됐을 때 팍 터져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예? 또 자기 지배적인 감정이 우울이면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급우울. 자동 조건 반사적으로. 의식하지 못하면은 괜찮은 것이 아니고 의식하지 못하면은 무의식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바로 귀신에 놀아난다. 그러니까 그때 50년 전 사람을 직접 봐서 분노한 것도 아니고 뜬금없는 사람을 보고 그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분노하면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미친 거죠. 아니 당장 50년 전에 날 때린 사람도 아닌데 그 분노를 이만큼 갖고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났을 때 그 정도의 분노를 인간이라고 표출해버린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러면 그게 적절한 분노입니까? 과도한 겁니까? 너무 과도하면 미친 거잖아요. 과도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과 감정 속에 살아가는데 무슨 차이만 있다고요?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못하느냐. 오직 이 차이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으세요? 지금 어떤 느낌이세요? 그러면 나 아무 생각, 아무 감정 없는데요? 그럼 그게 무슨 증거예요? 방금 두 가지 차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쪽이에요?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다 그래도 내가 지루해 하네. 그 지루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니까. 로봇이 아니니까. 숨 쉬듯이 생각과 감정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과 감정을 여기서는 굉장히 그 제일 다른 데하고 나차사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짜증나고 화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무기력하고 외롭고 이런 게 당연하다고요? 비정상이라고요?
누가 비정상이라? 예? 예? 기쁘고 슬프고 그냥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호흡하듯이 그리고 기름진 밭에 가만 놔두면 온갖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가만 놔두면 온갖 잡초도 자라듯이 우리 마음에는 온갖 감정과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너무 한 감정이 과도하게 나를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우울증이 돼버리거나 완전히 조절장애 분노가 돼버리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자기를 잘 관리하고 케어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케어하기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건 다 보기 싫은 것은 없애! 하고 히틀러처럼 다 죽여버려! 보기 싫은 것들은. 보기 싫은 인종은 다 죽여버리고 장애인은 죽여버리고 뭐 싹 죽여버리고 이렇게 해. 그러면 그게 정상입니까? 그리고 이 밭에는 이 잡초가 못 나게 그냥 제초제를 가져와. 그냥 싹 뿌려버려. 제초제 그냥 이만큼 흥건히 잠기게. 예? 그게 건강한 겁니까? 어떤 저희도 어머니가 7남매인데 얘들은 가만 놔두면은 자빠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부정적인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딱 기둥에다 딱 묶어놓으면은 넘어지지도 않고 엎어지지도 않고 데이지도 않고 그러긴 하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얘가 죽어. 그러니까 이게 살면서 짜증도 나고 부당한 일 당하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또 우리 삶이 바로 항상 생로병사인데 주변에서 누군가가 연세 드신 부모님이라든가 누군가가 병들고 돌아가시는 것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당연한 삶의 이치인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큰 병에 걸렸다 돌아가신다 하려면 슬픈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해요. 그것도 우울한 게 당연히 안 당연해요. 우울한 게 당연하지. 이게 같이 사는 부모님이나 이게 돌아가시는데 안 우울해요? 안 우울하고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오늘부터 나는 희망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 그러면 그게 인간도 아니문이다지. 어느 정도는 슬프고 우울한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지만은 그게 계속 어느 정도 슬프고 쓸쓸하고 외롭고 우울했으면은 3개월이고 6개월이고 되면은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돌아와서 이제 조금씩 회복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 슬픔과 우울이 완전히 병적으로 되지 않도록, 완전히 내 삶을 깔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울 자체, 슬픔 자체, 화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케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수행, 우리가 화두를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카톨릭에서도 관상수도를 하거나 모든 걸 하는 것은 그 평화로 가기 위한, 평화로운 행복으로 가기 위한 뗏목이잖아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것도 우리의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왜 이런 도구를 사용했느냐? 이게 노자에도 나와요. 추구라고. 이 제사 지낼 때도 예전에는 사진조차도 없으니까 지푸라기로 강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아무 그때는 사진도 없고 상징도 없으니까 이걸 지푸라기로 이렇게 강아지 강아지 구자 추구를 만들어서 이제 제사 지내고 나서 태우고 없애고 버리는 거야. 도구예요. 도구. 근데 실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돌아가신 분을 이제 영정사진이라든가 뭐 사진을 놓고 하잖아요. 근데 사진이 실은 살아있으면 생명력 있습니까? 뭐 그분이 오면 왔냐 반가워합니까? 가면 간다고 서운해합니까? 뭐가 그 반응이 있고 공감하고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없지만은 우리가 내 필요를 위해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좀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걸 이미지를 이제 활용한단 말이에요. 우리 강아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기 자신의 마음을 대상화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처럼 맨날 죽으려고나 했었고 이렇게 깔아지면서 그때는 뭐 요즘처럼 인터넷도 없고 뭐 TV도 거의 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우울증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그러면 누가 뭐 우리 가족 중에서도 그걸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뭘 그거라도 알았으면은 요즘 같으면은 우울증 그럼 뭐 유튜브도 치면은 뭐 세계에서 제일 뭐 대단한 뭐 정신과 의사 이런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하라고 나오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다 검색도 되고 하는 방법을 찾을 텐데 아예 모르고 당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감정 상태를 모른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화해서 좀 감정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그리고 대상화를 못하는 게 사람이 늘 감정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감정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부간에도 하면서 막 이제 다투다가 배우자가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러면 내가 언제 화났다고 그래? 왜 이제 자기 자신이 화 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범벅이 돼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감정 상태를 어느 정도 대상화해서 이게 분노 강아지 이게 우울하구나 일단 알아야 뭘 하든 얘를 약을 먹이든 잠을 재우든 명상을 시키든 쓰담쓰담을 해주든 뭘 알아야 하니까 좀 대상화해서 감정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강아지라는 도구를 동원한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노자가 죽으라고 했듯이 동원한 거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진짜로 돌봐야 될 것은 여기 있어요. 여기를 돌보지. 맨날 끝날 때마다 강아지 탐내가지고 강아지 가져겠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래도 이 강아지하고 엄청 이렇게 처음에는 이 강아지를 이렇게 다 이렇게 두고 자기하고 좀 눈을 마주치기 싫어하시는 분들 많고 자기 감정 상태를 직면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감정 상태를 직면하면서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가까이 하고 껴안고 이러신 분들이 많고 엄청 정은 들었죠 지금. 이게 이제 정도 들고 납수나. 이거 비싼 강아지요 지금 대우재단에서 지금 대우재단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그 투자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지금 캠프까지 했으면 강아지까지 줘야 되겠어. 이게 찾고 보니까 진짜 정들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일 병 중에 심한 병이 뭐예요? 이제 결국은 예전에 제가 저지른 것도, 자살이나 이런 것도, 제일 세상에, 남들도 보기 싫지만은, 제일 보기 싫은 게 누구예요? 이게 보기 싫은 거, 이게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그냥, 맨날 힘들어하고 그냥 맨날 그러니까 이 나의 분신을 이렇게 직면하는 거 그것이 최고의 진화입니다. 최고의 성장 직면하는 거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한 7남매, 8남매를 키우는데 누구나 다 키우는 거예요. 불안 강아지, 내 새끼를 키우는데 외로움 강아지, 우울한 강아지, 슬픈 강아지, 화난 강아지 누구나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중에서 누구나 지배적인 감정이 있죠. 어떤 사람은 너무 분노가 꽉 차 있고 어떤 강아지는 이렇게 큰 강아지, 내 가슴속에 이렇게 큰 강아지고 어떤 강아지는 쬐까는 조그만한 강아지가 있고 이제 7개 중에 다 차등이 있어요. 차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직면을 안 하는 거야. 이거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걸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새끼라면은 7남매 이게
이게 조금 장애가 있다든가 문제가 있다고 이걸 더 친엄마 같으면 더 손길이 가고 한 번이라도 눈길이 더 가고 손길이 더 갑니까? 안 갑니까?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네? 그래서 그걸 직면했을 때 문제의 반응이 시작되는 건데 대부분의 얘가 보기 싫으니까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 자체를 매일 밖으로만 도는 거요. 제가 얘기했죠. 자기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기 한강가 풀숲에서 잃어버렸는데 한강 풀숲은 어두침침해 안개 속에 가려있고 어두침침해 가로등도 없고 근데 여기 가까이에 엄청나게 큰 등불이 그냥 가로등 찬란하게 켜있어. 완전히 거기에 불경, 성경, 코란 이렇게 너무 화려해. 그냥 사서삼경 해가지고 막 너무 막 베스트셀러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불빛이 막 만룩수야. 그러면 사람들 자기가 잃어버린 지갑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예? 예? 아니, 잊어버린 곳에서 찾는다고 누가 거짓말하고 있네, 또. 아이. 예? 그러니까 다, 지갑은 저기서 잃어버렸는데, 내 지금,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게 내 가시가 박힌 지점에서 그곳을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서 가시를 뽑아내야 되는데, 아니, 막 만룩수라고 여기서만 막 지갑을 찾고 있으니,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여기는 새까만 건 내두고, 여기서 보기 싫으니까, 아유, 여기서는 어두침침하고, 시커멓고, 에이구, 고름덩어리고, 징그럽고, 이거 보기도 싫으니까, 나는 브링브링 하고 빛나고, 맛있는, 저걸 봐야, 이거 진짜, 보기도 싫어, 그냥. 이런 것에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것만 팽개치고, 40년, 50년,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이게 참, 그건 실은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옛날에 저도 많이 다녔잖아요. 숱하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하고 돌아다녀도 아니 근본적으로 내 안에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얼굴에 때깔이 안 나. 때깔이. 내 안에 그것이 해소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러지만 이제 처음으로 나를 찾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고 지갑을 잃어버린 곳에서 보화를 찾고 우리가 화려한 등불에서 보화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나를 찾는 이것을 우리가 작업을 해왔고 지금 3박 4일 전보다 얼굴이 엄청나게 이뻐져 가지고 너무 이제 밝고 화장빨은 아니죠? 지금 나갈 때가 가까워졌다고 뭐 화장 뭐 하고 그러신 건 아니죠? 지금? 그래서 엄청나게 예뻐지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3박 4일 동안 정말 온 마음으로 같이 경청하고 공감해서 저도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저도 같이 마음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너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고 참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내 마음 안에 이렇게 꽉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것도 실은 대우재단이 후원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숙식비도 안 되는 비용으로 실은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3박 4일 동안 이렇게 이제 참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나차살을 한번 하면은 정말 그 흰머리가 제 생각에 한 300개 내지 500개는 늘은 것 같아요. 한번 할 때마다. 이제 여기 너무 힘드니까 잠을 푹 자야 되는데 너무나 심란한 얘기를 들으니까 잠이 안 와요. 너무 심란해가지고. 도무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깊게 몰입을 하는데, 저는 한마디도 흐름을 놓치면 안 되니까, 너무 집중하고 너무 공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잠자리에 누워도 이게
그게 이제 쉽게 놔주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깊게 하루 종일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가지고, 야, 잠도 잘 못 자고 3박 4일을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제 생각에 이걸 낮춰서 얼마나 계속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직접 하는 낮춰서는 늘 여러분들이 항시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